보톡스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받아볼 것 같은 시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톡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내성까지 한번 깊게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빈 원장입니다. 보톡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주로 우리가 큰 주름이라든지 모공 그리고 얼굴형의 개선을 위해서 시술받는 아주 효과적이고 편한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톡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내성까지 한번 깊게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독소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좀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얘들을 효과적으로 우리 목적에 잘 사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독소인 거죠. 좀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과 신경은 수시로 막 연락을 하고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이 근육이 잘 역할을 하도록 막 자극을 줘야 되는데요. 보툴리눔 톡신은 이 통신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경에서 주는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기도 하고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보톡스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보톡스는 주로 얼굴에 근육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웃거나 찡그리거나 눈썹을 치켜 올릴 때 이렇게 생기는 주름은 근육이 반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신경이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걸 끊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주름들이 좀 잠시 동안 휴가를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자면 소파에 있는 쿠션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면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톡스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는 행동을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시 부풀어 올라서 소파가 원래의 모양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의 모양을 일시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보톡스인 거죠. 보톡스 내성은 왜 생길까요? 저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보톡스가 효과 없어진다면 걱정되거나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보톡스 내성이라는 건요, 무섭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이 보톡스 성분, 그러니까 독소에 좀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이 보톡스가 너무 친해지는 거죠. 다만 이런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그 다음에 보톡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항체가 이 보톡스의 반응을 막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오던 그 친구가 또 왔네. 이제 안 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보톡스의 내성은 어떨 때 생기는 걸까요? 완벽히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고용량의 보톡스를 사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제가 알아본 논문에 의하면 하루에 300단위, 500단위 이상을 맞게 되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용량은 주로 우리가 얼굴의 근육이 아닌 종아리나 허벅지 이렇게 큰 근육에 맞는 단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주름 보톡스로 내성이 생길 걸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짧은 시술 간격입니다. 시술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몸이 보톡스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의사들은 같은 부위의 시술은 3에서 길게 6개월 정도의 간격을 권장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에 따른 차이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난 어떤 보톡스를 맞아야 할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죠. 보톡스의 복잡한 DNA 구조 속에 복합 단백질이라는 성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합 단백질들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성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에서 이런 복합 단백질의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순수 단백질이란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시판하기 시작했죠. 제오민이라거나 코어톡스 같은 제품들이 조금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톡스가 내성이 생긴 네 번째 마지막 이유인데요. 정말 개인차예요. 사람의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서 보톡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항체를 한 번만 맞더라도 생기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긴 하지만 해보지 않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선 보톡스를 맞아보시고 내가 효과가 있나 없나 시술하신 병원에서 꼭 판정을 잘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톡스 내성은 진짜 얼마나 생기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진료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원장님 저 다른 병을 맞았는데 보톡스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보톡스 내성일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보톡스 내성은 적게는 1%, 많게는 3%의 환자들에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 2명 정도만 내성이 생기는 건데 왜 이렇게 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첫 번째는 환자분에게 시술의 목적을 잘 이해 못 시켰거나, 두 번째는 환자분이 너무 욕심나서 시술 간격을 너무 짧게 맞으시거나, 세 번째는 주입 방법이 좀 잘못될 가능성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성이 발생할 확률은 되게 높지 않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전에 받은 시술이 내성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경과를 보면 내성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성이라고 너무나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시술 받으신 병원이나 원장님께 잘 판단해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술 효과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빠른 보톡스 내성이 없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시술 목적을 가지고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너무나 고용량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 병원의 경우에 하루에는 300유닛 이상은 가급적이면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너무 짧은 간격, 즉 3개월 미만 간격으로 같은 부위에 너무나 무리해서 시술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면 가급적이면 조금 고가라도 순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톡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보톡스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받아볼 것 같은 시술인데요,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오해도 많고 내성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술을 잘 받고 적당한 주기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무서운 시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톡스를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이명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